자, 지난 시간에 자석 그리고 자기장 배웠어요. 자, 이때 자기장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자 자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성의 원인부터 우리가 배워봐야 됩니다. 자, 자성이란 것은 자기적인 성질이겠죠. 자성을 갖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자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운동? 전자의 운동인데 전자의 운동이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배우기 앞서서 전기의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류란 것은 플러스의 전하의 이동입니다. 이동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 방향이 설정돼요. 충분히 연습했죠? 앙페르 오른손 법칙. 자,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자, 전류라는 것은 누가 이동하는 거다? 플러스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전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꼭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걸 먼저 확인한 후에 예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자의 궤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자, 원자를 살펴보면 전자는 끊임없이 궤도 운동을 하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이동 방향과 어떻다? 반대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형성되어 있죠. 그 원형 도선 형태의 전류 방향이죠.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설정하면 엄지가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이 형성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자성의 원인에서 전자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전자의 궤도 운동. 두 번째, 궤도 운동을 하면서 전자는 동시에 회전을 합니다. 회전. 자, 회전 방향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방향 살펴보시죠. 자,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그쵸? 따라서 이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줘야 전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손가락으로 이 방향으로 잡아주면 엄지가 바로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극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항상 전자의 이동 방향, 이것은 전류 방향과 어떻다? 반대가 된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성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물질에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은 0이거나 매우 작다. 대부분이. 그럼 왜요? 라고 했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거나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게 되면 상쇄되기 때문이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짝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지 않겠죠. 그러면 자성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러한 물체를 강자성과 상자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짝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의 다 상쇄된다는 얘기죠. 모두 짝을 이루면. 그래서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될 때까지 나타나는 이때를 우리는 반자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윗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원전의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성을 띠는데 그 자성을 띠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원자자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 확인할게요. 자기화. 자기화란 것은요, 항상 외부 자기장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외부 자기장이 있어요. 그 외부 자기장 때문에 나도 자석이 되는 과정을 자기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성이란 것은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이것을 자석의 성질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 자성. 자성을 지닌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성체라고 표현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한다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요. 이제 자기화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림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외부에 자석을 놓게 되죠. 그러면 외부 자석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 물체도 자기화 되겠죠. 확인되셨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화 되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자, 자기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석을 치웁니다. 그럼 외부 자기장이 없죠.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를 봤는데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서로 방향이 막 다르죠. 즉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죠. 요거 차이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면 강자성,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자성이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가 된다. 자성체.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다. 그럼 나도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상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자, 반자성체는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N극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S극이죠. 그 다음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얘가 뭐였죠? 자기장 방향으로 따지면 N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N극에 맞춰서 이 N극이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자, 반자성체 들어가 봅니다. 얘가 N극, 얘가 S극.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죠. 그럼 N극 방향이 이쪽이죠. 그죠? 자기장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나침반 N극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석을 살펴보십시오. 이쪽으로 배열이 돼요. N극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이것이 바로 반자성체죠. 반대다.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라인을 보시면 이 N극과 마주하고 있는 게 누구죠? S극이죠. 그래서 달라붙습니다. 자, 그럼 반자성체 확인해 볼게요. N극이고 N극과 마주하고 있는 게 뭐죠? N극이에요. 그래서 뭐하죠? 밀어내요. 즉 얘는 인력, 얘는 청력이 작용한다.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구분 잘 하시고. 자,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 걸어준다. 자기화된다.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자기적인 성질이 존재한다.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 걸어준다. 자기화된다. 외부 자기장 없다. 자석의 성질 잃어버린다.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 걸어준다. 자기화되긴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 자, 강자성이나 상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하고 반자성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강자성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속 물질들. 상자성체는요, 종이, 그리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종이와 산소, 알루미늄, 요거 정도 외워줄 필요 있고요. 반자성체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물, 유리, 구리,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수소, 이렇게 꼭 이 부분은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있어요.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자석이 되는 성질, 자기화. 자, 물질이 자석에 반하는 성질 뭐였죠? 자성. 자성에는 강자성, 상자성, 그 다음 반대되는 반자성이 있다. 자, 강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되겠죠. 자기화돼야 되니 자기화되겠고,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도 자기적인 성질을 유지한다. 자, 상자성체는요, 강자성체와 비교했을 때 약하게 자기화되고요. 외부 자기장 없을 때는 자기적인 성질을 잃어버린다. 자,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 외부 자기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았을 때 초전도체가 뜨는 현상. 오호, 요거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았을 때 초전도체가 뜨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면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반대 방향? 그럼 무엇이다? 반자성체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것을 무슨 효과?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너 효과가 되겠고,
자, 자성의 원인은 결국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원전의 누구의 운동? 전자의 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왜 자석이란 거 외부 자기장이죠. 밀린다? 그러면 반자성이다. 자석에 잘 달라붙는다? 강하다? 강자성체. 자, 약하다? 상자성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있고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된다. 이것은 누가? 강자성체가 반자성체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자,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기화된 상태로 오래 유지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상자성체, 강자성체에 비해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배열된다. 이것도 확인했었죠. 반자성체, 원전의 전자 중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아주 많다? 아니죠. 짝을 이루어야 자성이 0이 된다라고 했죠. 반자성체는 자성이 거의 0에 가까운 물질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 확인할게요. 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안, 이것의 궤도 운동 누구죠? 전자의 궤도 운동이죠. 그 다음 무엇으로 인해? 전자의 스핀으로 인해 무엇이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원자를 원자 자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림 아까 확인했듯이 이것은 무슨 현상? 마이스너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밀어내는 것이니까 반자성체가 돼야 되는데 강자성체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초전도체 내부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 자기장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반자성체에 관련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게 철, 종이? 아니죠. 철은 강자성체, 종이는 반자성체, 아니 상자성체. 따라서 틀린 내용이군요. 자, 그림과 같이 전자가 일정한 궤도에서 원동하고 있다. 자,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전류 방향을 묻는다라고 하면 전자의 방향도 확인해야죠. 전자를 확인하니까 이렇게 도네요. 그럼 이 방향을 따라가면 무슨 방향? 반시계죠. 그럼 전자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전류는요 시계 방향이다. 자, 원의 중심 O에서 자기장 방향은요, 자, 전류 방향이 시계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 오른손을 이용해서 확인을 보세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엄지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